대구 대공원 조성을 두고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수성구청은 동물원을 빼고라도 만들 방침인데 대구시는 난개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도민들이 벌,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의 피해를 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전통 목조 건축에 매달리며 최고의 자리에 올라 전통 정신과 기술을 후세에 전수하고 있는 김범식 대목장을 만나봤습니다. 부산에서도 4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전문대로 다시 입학하는 이른바 유턴 입학생이 매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6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인 오늘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까지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는데요. 경북 서부 내륙 지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한두 차례에 걸쳐 비가 내리겠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오후 6시 이후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 강수량은 내일까지 5에서 20mm가량으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곳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청송 등 일부 지역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대구 19도, 안동 17도로 출발하고 있고 한낮 기온은 대구, 안동 28도 등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수요일쯤 다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구 대공원 조성 역시 제자리 걸음입니다. 수성구청이 동물원을 빼고라도 대구 대공원을 만들자면서 민자 사업자 모집에 나섰는데 대구시가 난개발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93년에 공원으로 지정된 대구시 수성구의 대구 대공원 터입니다. 187만 제곱미터 가운데 대구미술관을 뺀 89%가 미개발 상태입니다. 오는 2020년 7월까지 공원을 만들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1물제 적용을 받아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되고 그냥 개발 제한구역으로 남게 됩니다. 수성구청은 민간 사업자가 전체 구역의 70%를 공원으로 만들어 대구시에 기부 체납하면 나머지 30%를 주거나 상업, 녹지로 개발할 수 있다는 도시공원법을 근거로 민자 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15% 정도를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해 아파트를 짓고 이 이익으로 나머지 공간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00만 원 정도의 분양 시세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5% 제한을 하더라도 충분히 사업성은 나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입장에서는 대구시 전역의 8개 구군 전체를 총괄해가 봐야 되기 때문에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한쪽 구청만 편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성구청은 대구시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대구대공원 조성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일몰제가 돼서 공원을 해제한다든가 해서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하고 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부족한 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구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죠. 주민 4천여 명이 대구대공원 부지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해달라고 대구시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거부된 가운데 대구대공원 개발을 두고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지난 12일 규모 5.8 지진 이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에서는 보상과 피해 복구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진과 태풍 등의 재난 피해 신고는 열흘 안에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정부에 취약해서 보상을 못 받는 농촌 어르신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어떤 실정인지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규모 5.8의 강진 이후 경주 지역의 여진이 계속되면서 주택 담벼락은 금이 가고 쩍 벌어졌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 보상과 피해 복구가 탄력을 받고 있지만 귀가 어둡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신고 방법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요 지진 피해 난 거 읍사무소에 신고하셨어요? 피하고 몰라요. 피하고 그런 거를 잘 모릅니다. 뒤늦게 부모님이 살고 있는 주택의 지진 피해 신고를 하러 간 아들은 접수를 거절당했습니다. 그 다음날 가니까 이미 접수 끝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는 황당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법을 알지도 못하지 않냐. 정부는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주택의 반파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기둥이나 벽체, 지붕 등의 수리가 필요하면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은 본진이 발생한 12일부터 열흘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재난지원금 지원 규정만 따져 정부의 어두운 어르신들은 피해 신고 기회조차 놓친 겁니다. 10일간 규정은 절대 어길 수는 없고 시군에서 예를 들면 해외여행객이나 입원한 적이 얼마 있겠느냐마는 그런 식으로 판단되면 그거는 시군비로 예산 확보해가지고. 지진 피해 신고를 못했다는 민원이 많아지자 국민안전처는 뒤늦게 미신고된 피해자들도 추가로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7월 울산 지진이 발생했을 때 119 단순 문의 폭주로 시스템의 용량 한계를 경험하고 경주 지진이 발생했을 때부터는 재난 맞춤형 접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맞춤형 접수 시스템이란 119로 전화한 신고자에게 ARS로 지진이 일어났음을 알려주고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것으로 단순 문의 때문에 위급한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올여름 유난히 더웠던 탓에 말벌이 기승이었죠. 경상북도에서도 6명이 벌에 쏘여 사망할 정도로 그 피해가 컸습니다. 때마침 경상북도가 뱀이나 벌,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의 피해를 본 경우에 경상북도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요. 다음 보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환 기자입니다. 예천에 사는 이규남 씨는 지난 7월 밭일을 하다 독사의 손가락을 물려 22일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본인 부담 치료비가 71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래 돈을 병원비를 주시니 고맙다 그러지. 포항에서 멧돼지에 여러 곳 물린 남성은 100만 원, 청도에서 뱀에 물린 지영민도 97만 8천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습니다. 도민이 야생동물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를 주도록 경상북도가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야생동물에 사망했을 경우 500만 원, 다쳤을 땐 환자 자부담 중 100만 원까지 치료비가 주어집니다. 상해 보험 등에 가입했더라도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이 적용된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도내 야생동물 관련 119 출동은 1,002건, 하루에 10건 넘게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청구는 총 18건에 불과해 대부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발생 3개월 이내에 시군이나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서 소정의 양식을 작성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농촌이 많은 경북 특성에 착안해 경상북도가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가입해 놓은 보험이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평생 한 길만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세기 동안 전통 목조 건축에 매달리며 최고의 자리에 올라 이제는 전통의 정신과 기술을 후세에 전수하는 김범식 대목장도 그 가운데 한 분인데요. 박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국보 제1호 숭례문과 보물 제1호 동대문을 비롯해 봉정사 극락전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전통 건축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김범식 대목장이 길게는 6개월 이상 혼으로 빚어낸 축소 모형으로 후세의 전통 건축에 명맥을 잇겠다는 일념으로 15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한 군데에서 여러 건물을 다 보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편리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김 대목장은 목수인 아버지를 따라 24살 때부터 목수일을 시작해 합천 해인사, 문경 봉암사, 청도 운문사 등 전국의 사찰 문화재 200여 건을 수리, 복원, 신축하며 생명을 다해 쓰러져 가던 건물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영원히 남아가지고 문화재가 될 수 있는 작품이니까 그런 일반 상품하고는 생각을 달리 해야 되죠. 경북형 한옥 모델을 만들고 도청 내 관풍루도 제작하고 있는 그는 지난 1977년 문화재청 문화재 수리 기능자,
2015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37호 대목장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김 대목장에게도 숱한 고비와 역경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꿋꿋이 외길 인생을 걸어온 원동력은 전통을 지켜 후세에 전승하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였습니다. 전통이 아니래도 문화재가 아니래도 뭘 하든지 자기가 이제 시작했으면 거기에 충실해서 하다 보면은 어딘가 끝에 가서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돈이 없어 못 내는 납부 예외자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5명 가운데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납부 예외자는 440만여 명으로 1999년 이후 가장 적었지만 여전히 전체 가입자 가운데 2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납부 예외는 실직이나 명예퇴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당분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제도로서 국민연금의 가입 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 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영호남 교환 뉴스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여진이 발생했을 때 혹시 재난 위험성을 경고하는 긴급 재난 문자 받으셨습니까? 국민안전처는 물론 광주시에서도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지진이 났을 때 광주에서 이 문자를 받아본 시민은 극소수였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송정근 기자입니다. 최근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긴급 재난 문자가 왔는지 광주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이렇게 재난 문자를 안전처처럼 보낸더라고요. 혹시 근데 그 사실에 대해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그런 건 제가 못 들었는데.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미리서 광주시에서도 해주면 참 좋을 것 같네요.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의 여파로 광주와 전남에서도 건물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지만 이 상황을 알리는 문자를 받은 시민은 극소수입니다. 지난 19일 경주에서 여진이 발생했을 때 광주시에서도 이렇게 긴급 재난 문자를 시민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를 받은 시민은 7,7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50만 광주 시민의 0.5%인 건데 그나마 4,000명가량은 광주시 공무원입니다. 광주시가 발송하는 긴급 재난 문자는 광주시청이나 각 구청 홈페이지에 가입한 시민의 안에 발송됩니다. 개인정보 이용 문제 때문에 거의 활성화되지 못한 겁니다. 1년에 9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예산마저 올해는 폭설과 폭염,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려 자주 발송하다 보니 거의 바닥났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월 평균 한 38만 원, 한 40여만 원 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월 평균 지금 100만 원이 넘었어요. 국민안전처가 발송하고 있는 재난 문자는 진앙지와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이번 경주 여진 때 광주 시민들에게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전국에 여파를 미칠 수 있는 경주 여진이 적어도 앞으로 몇 주는 지속된다는 기상청 공식 발표가 나온 가운데 광주 시민 대부분은 재난 문자 하나 받지 못할 처지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다음은 부산문화방송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대구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4년제 대학을 다니다가 전문대로 다시 입학하는 이른바 유턴 입학생이 매년 늘고 있죠. 전공과 특색을 살려서 극심한 취업난을 뚫어보겠다는 건데 전문대학 직업박람회도 덩달아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김윤아 기자입니다. 기계 가공 수업이 한창인 부산의 한 전문대학. 26살 박민석 씨는 이곳에서 금형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의 경영학과를 졸업했지만 올해 다시 전문대를 입학한 겁니다. 친구들은 그냥 준비만 하고 있는데 저는 실습 위주로 배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제가 더 현장에서 원하는 그런 인력은 제가 더 자신 있다고. 이처럼 4년제를 졸업한 뒤 다시 전문대로 지원하는 이른바 유턴 입학생이 올해에만 6천여 명으로 2년 사이에 20% 이상 늘었습니다. 일부 대학은 아예 졸업자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노인 헬스 케어 창업과나 사이버 범죄 수사 인력을 양성하는 포렌식 정보보호과와 같은 이색 전공까지 생겨났습니다. 전문대 고유의 특색과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주는 곳이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이렇다 보니 전문대학 직업 박람회는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가장 인기를 끈 곳은 이 같은 미용과 패션, 의류와 관련된 직업군이었습니다. 이제는 여학생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의 참여도 눈에 띌 정도로 많았습니다. 일찍부터 전문대 진학을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학과가 재활 이런 건데 4년제보다는 2년제가 더 핵심적으로 해서 더 빨리 졸업해서 사회 나갈 수 있어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심각한 청년 취업난 속에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선택을 하는 추세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대구시는 시설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립을 희망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합니다. 대구시는 시설에서 벗어나 자립하려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주거 공간을 주고 관리비와 공공요금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서비스 연계를 지원해줍니다. 자립생활가정 입주를 원하는 장애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구군청 장애인 복지 관련 부서로 신청하면 됩니다. 씨름 저변 확대와 활성화를 위한 지역 최대 씨름 축제인 2016 대구시 씨름왕 선발대회가 오늘 시민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이 대회는 8개 구군을 대표하는 선수 200여 명이 출전해 남자 7개부, 여자 3개부에서 토너먼트로 펼쳐지며 각 부별 1, 2, 3위에 입상한 선수는 오는 11월 열리는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에 대구시 대표로 출전합니다. 대구문화방송은 대구 지역의 씨름 강자들의 명승부가 기대되는 오늘 대회 각 부별 준결승과 결승 경기를 오늘 오후 2시부터 TV 중계방송해드립니다. 영천의 대표적인 축제인 영천 한약과일축제가 이달 30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영천 강변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영험한 한약과 함께하는 풍성한 과일의 향연, 우리 가족 힐링 캠프란 슬로건으로 이번 축제는 한방특구와 영천과일의 우수성을 알리는 주제관을 운영합니다. 한약축제 기간 동안 조선통신사 행렬제연과 마상제시연, 또 전통무예 등 다채로운 문화예술 공연도 볼거리로 제공됩니다. 대구시는 지역 수출 부진을 돌파하기 위한 수출 애로 간담회를 오늘 오후 2시 대구 경북 기계협동조합에서 엽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구 지역 기계자동차 분야의 대표 기업 20개사와 대구시 기계자동차과 투자 유치과 관계자들이 현장의 고충을 점검하고 수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대구시는 또 하반기 추진 예정인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2년차를 맞아 대구형 주민참여예산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다음 달 25일 제3회 시민원탁회의를 열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떻게 시행되는지와 함께 시민들의 참여 방안, 시민이 원하는 공공사업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쟁점사항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1회 원탁회의에서는 시민 복지를, 또 2회에서는 여성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한 주가 시작되는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경북 서부 내륙 지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한두 차례에 걸쳐 내리겠고요. 대구와 경북 남부 내륙 지역은 오후 6시 이후로 비가 내리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가량으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곳에 따라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남해상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경북 중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17도에서 19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7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문경과 상주의 낮 기온은 26도, 구미와 김천은 27도 예상됩니다. 봉화의 현재 기온은 14도, 안동 17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봉화가 26도, 안동 28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낮 기온 24도, 포항 26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에 보이겠고요. 수요일쯤 다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